꿀, 과일 건강식에 숨겨진 위험, 신장 손상 경고. 여러분, 잠깐만 손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참외와 1,000원짜리 키위.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콩팥을 더 빠르게 녹이고 있을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참외도 무섭고 키위도 무섭습니다. 둘 다 매년 여름이 콩팥의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한국에서 60대 이후 어르신 10분 중 거의 8분, 그러니까 87% 가까이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이 평범한 과일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신장세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매년 여름마다 사들고 와서 시원하게 깎아 드시던 그 과일이 알고 보면 응급실로 우리를 실어 나르는 티켓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30년 연구 기반 콩팥의 해로운 과일 탑사 공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과 연구진이 30년 가까이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의 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의 가지를 한 분도 빠짐없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가족 모두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절대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누군가는 이 정보 하나로 투석실에 누울 위기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신장 기능 저하와 노화, 사구체 혈과율 감소, 어르신 건강에 직결되는 진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라는 게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깊어진 뒤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붓는 구조입니다. 투석기를 돌리고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해야 큰 병원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작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들어야 할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정보는 진료실 안에서 짧은 3분 진료 시간에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분 동안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자세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께서 차가운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따뜻한 우리 집 마루에서 손주들과 깔깔 웃으며 평생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녹이는 그 과일들을 매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우리 60세 이후 우리 몸 안에서는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콩팥의 사구체 혈과율, 그러니까 피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 필터처럼 구멍이 막히고 녹이 슬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시원하게 깎아 드시면 그게 곧장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들이 여름철에 시원한 참외 한 통, 멜론 한 조각 드시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매년 여름 7월에서 8월 사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60대 이상 환자 수가 평균이 7배, 7배 가까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가벼운 정보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어르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그 과일들이 안에 들어있다면 영상이 끝나는 즉시 꺼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망치는 과일 참외 오운 멜론, 고칼륨 위험,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종이와 펜을 꼭 준비해 주세요.
콩팥을 녹이는 과일 첫 번째 여름철 우리 국민 과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외입니다. 지금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화면 너머에서 한숨 푹 쉬시는 어르신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참외가 참외만큼 시원하고 좋은 과일이 어디 있다고 하시겠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외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어릴 적부터 여름이 되면 마루에 앉아 깎아 드시던 그야말로 추억의 과일이고 수분도 많고 노란빛도 예쁘고 향도 좋고 그래서 시중에서도 참외는 수분 보충에 그만이다. 여름 피로 회복에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신 우리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참는 그야말로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칼륨이 45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받는 칼륨 보충제 알약 한 알의 양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젊고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오히려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짠 성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춰주지요.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미 청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콩팥이 들어온 칼륨을 미처 걸러내지 못해서 피 속에 칼륨이 그대로 남아 독처럼 쌓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의학 용어로는 이걸 고칼륨 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묘하게 저리기 시작하시고 입술 주변이 뻣뻣하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고도 없이 심장이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찾아오고 심한 경우에는 정말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시고 평소 혈압약 한 날 외에는 다른 약을 거의 안 드시던 정말 건강 자부심이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참외가 한 박스만 원에 싸게 들어왔다고 손주들 간식 주려고 한 박스를 사 오셨답니다. 손주들이 한두 개 먹고는 흥미를 잃자 어르신께서 이거 버리기 아깝다. 내가 다 먹어야지 하시면서 사흘 만에 거의 한 박스를 혼자 다 비우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 어머님 세대분들 안 그러십니까? 음식 버리는 거 정말 못 보시잖아요. 어머님 세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버릴 바에 내가 먹지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미덕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려오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더위 먹었나 하셨는데 결국 의식이 흐려지셔서 119에 실려 응급실로 오신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 선호를 훨씬 넘어선 6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직전이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지금도 임경자 어르신은 그날 밤을 떠올리시면 내가 그저 시원하게 먹은 참외 한 박스가 손주들 얼굴 한 번 더 못 보게 만들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십니다. 여러분 무서우시죠? 무섭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참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참외와 사촌지간인 멜론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특히 머스크멜론, 캘루프멜론 이런 종류는 칼륨 함량이 참외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참외나 멜론은 평생 못 먹는 거나 그건 또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50세 이전 가족분들은 적당히 드셔도 괜찮고 60세가 넘으셨더라도 한 번에 작은 한 조각, 그러니까 어른 손바닥 절반 크기 이하로만 가끔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한국 어르신들 특유의 그정 많은 마음입니다. 한 조각 드시다 보면 맛있다 하면서 두 조각, 세 조각 드시게 되고 결국 한 통을 다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예 안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참외, 과일, 키위, 가다섭, 치시, 칼륨 폭탄, 다음으로 우리 콩팥을 위협하는 두 번째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입 과일 중 우리 어르신들께서 비타민 보충용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그 과일입니다. 콩팥을 녹이는 과일 두 번째 바로 키위입니다. 아, 키위가요? 키위에는 비타민 C 덩어리라고 들었는데요.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키위에는 분명히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오렌지보다도 키위 한 알에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면역력에 좋다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트에 가시면 한 봉지씩 꼭 사가시는 그 과일이지요. 아침 식탁에 올려놓고 반으로 깎아서 숟가락으로 파드시는 모습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키위가 사실은요. 어르신들의 콩팥을 향한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정말입니다. 키위 100g당 칼륨이 거의 290mg 300에 가깝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보면 참외보다 적네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키위를 드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참외는 한 통이 워낙 크니까 한 번에 한 조각 드시고 끝나시잖아요. 그런데 키위는 어떠십니까? 한 알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만큼 작죠. 그래서 우리가 키위를 드실 때는 보통 한 알만 드시지를 않습니다. 이거 작아서 한 알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 하시면서 두 알, 세 알, 어떤 분들은 다섯 알지도 한 자리에서 후딱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키스알 드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900mg에 가깝습니다. 이거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칼륨 보충제 알약을 두 알 한꺼번에 드신 것과 똑같은 앙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르신께서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셨다면,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내려가셨다면 키위 세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그 순간 콩팥은 비명을 지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한참 초과해 버리거든요. 마치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짐이 20kg인데 갑자기 60km짜리 쌀가마니를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부러지죠.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원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거의 73%가 고혈압 약을 한 알 이상 복용 중이시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혈압약, 특히 안지오텐신 차단제 계열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그 약에는 칼륨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도 약 때문에 칼륨이 높아지기 쉬운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키위 두세 알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혈관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심장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콩팥은 한 번에 두 가지 짐을 짊어지게 되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너져 내립니다. 또 하나 키위에 대해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시면 골드 키위라고 노란 속살에 더 단맛이 강한 키위가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이게 더 좋은 거다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일반 그린 키 대신 골드 키위를 사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드 키위에는 일반 키위보다 당분이 4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콩팥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린 키위보다 골드 키위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키위는 절대 안 되는 거나 또 그건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 그러니까 60세 이전이시고 혈액검사에서 사구체혈 9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작은 그린키 한 알 정도는 며칠에 한 번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70대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고혈압 약이나 당뇨를 한 알이라도 드시고 계신다면 키위는 그냥 깔끔하게 끊어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비타민 C는 키위 말고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다른 안전한 과일이 많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서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두 가지 위험한 과일이 더 남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콩팥을 다시 살려주는 기적의 과일의 가지를 차례차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콩팥을 녹이는 세 번째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수박, 수분 과다, 폐부종 위험. 이건 정말 의외라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면 거의 매일같이 드시는, 그래서 물 대신 먹어도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그 과일입니다. 콩팥을 녹이는 과일 세 번째, 바로 수박입니다. 네, 수박이라고. 수박은 수분이라서 콩팥에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의대본과 시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엔 수박이 콩팥을 씻어 준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수박은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과일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특히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에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수박은 그야말로 물고문과 다름없는 음식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분의 양과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정확히 맞춰주는 댐의 숨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물약 2리터를 콩팥이 알아서 적절히 거르고 필요한 만큼은 다시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내주거든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이 댐의 수문이 점점 녹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장이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박을 한 통 두 통 들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한데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몸 안 어딘가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자, 가장 무서운 게 이 부분입니다. 그 고인물이 가장 먼저 차오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폐, 그러니까 허파입니다. 폐에 물이 차오르는 폐부종이라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옵니다. 밤에 누우면 평소와 다르게 숨이 좀 답답해요. 내가 더위를 먹었나 하시면서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벌떡 일어나시게 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고 누워서는 도저히 잠을 못 주무시고 베개를 두세 개 받쳐서 반쯤 앉은 자세로 밤을 지새우시게 됩니다. 이게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증상이 와도 내가 늙어서 그렇지 하시면서 병원을 안 가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에 119에 실려 응급실로 오시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자료를 보면 우리 60대 이상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의 응급실 내원 사유 중 거의 38%가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폐부종의 결정적 방아 역할을 하는 음식 중에서 수박이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한 통이 너무 크니까 한 자리에 다 못 드시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흘날 동안 라금라금 다 비우시잖아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과 폐를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박은 절대 못 먹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께서는 수박은 정말 한두 조각, 그러니까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로만 가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박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건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한 자리에서 수박 한 통량의 수분과 칼륨을 한꺼번에 들이부으시는 셈이거든요. 콩팥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콩팥을 녹이는 네 번째 과일입니다. 과일 오렌지 주스, 당분 칼륨 농축 문제. 이건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게 비타민 덩어리야 하시면서 매일 아침 신선하게 갈아서 한 잔씩 드시는 그 음료수의 원재료입니다. 콩팥을 녹이는 과일 네 번째, 바로 오렌지. 그 중에서도 특히 갈아든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자체도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중하게 드셔야 하는 과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오렌지를 드시는 방식이에요. 과일 그대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주스로 짜서 드시잖아요. 마트에서 사오시는 그 주스 그리고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는 주스 둘 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자, 왜 그런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그대로 드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씹힌 섬유 덕분에 칼륨과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식이섬유는 다 빠져나가고 칼륨과 당분만 그대로 농축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만들려면 보통 오렌지를 3알에서 4알 정도 짜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들이키는 그 짧은 순간에 오렌지 3알 분량의 칼륨이 한꺼번에 우리 핏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콩팥스는 그야말로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충격이에요. 또 한 가지 오렌지 주스의 높은 당분 문제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한 잔의 당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판 오렌지 주스 200ml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22g, 콜라 200ml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21g이라고 합니다. 거의 같죠? 우리가 콜라는 몸에 나쁘다고 안 드시면서 오렌지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게 사실 모순인 겁니다. 이 높은 당분이 핏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의 아주 미세한 혈관, 그러니까 사구체라는 그 작은 거름망 같은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가 평소보다 9배 가까이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사실은 투석실로 가는 직행 티켓이었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비타민 C는 어디서 보충해야 하나 걱정되시죠? 잠시 후 우리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의 가지를 알려드릴 때 정말 안전하면서도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총정리자. 여기까지 우리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의 가지를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참외와 멜론, 두 번째 키위, 세 번째 수박, 네 번째 오렌지 주스. 이내 가지가 우리 60세 이후 어르신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과일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전부가 한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을 드셔야 하는 걸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콩팥 살리는 과일 탑사 속에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다시 살리고 투석을 막아주는 진짜 기적의 과일의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과일만 잘 챙겨 드셔도 우리 콩팥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냉장고에서 정리하셨다면 이제 텅 빈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자리를 채울 진짜 보약 같은 과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손상된 사구체 료화류를 회복시키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작은 천연 투석기를 하나 들여 놓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참외 한 박스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그분 말씀입니다. 임경자 어르신께서 이 길을 넘기시고 퇴원하신 뒤에 저희가 만성신부전 3기 진단을 내려드렸습니다.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무서운 통보를 받으신 거지요. 그때 저희가 임경자 어르신께 식단을 완전히 새로 자르렸습니다. 위험한 과일들은 모두 끊으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을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도록 했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경자 어르신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던 3, 4에서 정상 범위 가까이 1, 3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석 이야기는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손주들과 동네 산책을 매일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 비결이 뭐였느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받아 적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 꼭 준비해 주시고 냉장고 문에 붙여 두실 만큼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첫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요? 과일 딸기, 항산화와 및 신장 보호 효과. 딸기는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A대 시절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약 상식 중 하나입니다. 딸기는 사실 콩팥 환자분들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은 과일입니다. 딸기 안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